벌집 사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가 왔으니까 짧게 굵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과 남영희를 외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재명, 남영희, 이재명, 남영희. 네, 감사합니다. 김정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파 드신 분, 우리가 대파를 들고 선거 유세장을 다닐 만큼 이 나라가 정말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졌고, K컬처, 소위 한류가 전 세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웠던 나라가 이제 입틀막, 칼틀막, 거기다 파틀막까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폭주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그 반국민적인 폭력적인 지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다음부터는 파 같은 거 안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무시받고 정말 우습게 대우받던 우리 국민들께서 엄히 그들을 꾸짖고 바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우리가 고용한 일꾼에 불과하다.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이제 주인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히 징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남영희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출마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바로 직전까지 방송하면서 우리 남영희 후보 얘기하러 왔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정말로 일 잘할 사람이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정권의 이 민생 실패, 경제 실패, 안보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그들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상현 후보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후보를 다시 여러분의 대표로 뽑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렇게 계속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방향대로 계속 역주행, 퇴행하겠지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책기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민주주의 파괴하고 국민 억압하고 경제 무관심하고 민생 파탄 내겠지요. 평화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정부 역할 중에 권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권이라면 이태원 참사 그 억울하게 아무 잘못 없이 백주 대낮에 158명이 깔려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경찰이 일방 통행만 시켰어도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짓을 하다가 그 국민들끼리 서로 양방향에서 서로 밀고 물려서 압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국민들의 귀한 생명이 희생됐으니 원인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사퇴하는 사람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중하게 형식을 갖춰서 제대로 사과했습니까? 이러다 보니 오송참사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이 군사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정권은 저는 이 위험한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지출한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연간 60수조 원을 지출하는데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군사력을,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의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핵우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우리가 진다든지 전쟁이 이유 없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성은 아주 낮아도 그 가능성이 1000만분의 1이라도 그 가능성을 1000만분의 2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 자중하고 북한을 껴안아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싸워 이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승전이라도 더러운 평화보다 못한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적 삶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서 살기 힘드시지요? 경제를 나쁘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직접적 원인이죠. 정부에 돈이 없어 서민 지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경기, 즉 기업 그리고 가계 소비와 생산이 위축돼서 생기는 경기, 불경기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럴 때 재정 지출을 내서 동네 골목을 살려야 합니다. 비어가는 주민들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씩은 채워줘야 매출도 늘어나고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도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부가 돈이 없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저 골목에서 쓸 지역카페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우리 이용카드 그 혜택도 확 줄어버렸잖아요. 골목이 장사가 안 되고 우리 서민들은 쓸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럴 때 정부가 가구당 우리가 제안하는 것처럼 100만 원 정도를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3조 원이면 됩니다. 그 돈으로 경제 확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냐? 돈이 없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불경기에 재정이 부족해서 R&D 예산, 국가 미래가 걸린 연구개발 예산까지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부자들 세금은 수십조 원씩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세 정책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이상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구 선진국처럼 코로나 때 돈 번 횡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때문에 횡재한 돈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횡재세 부과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 구성원들 고통받은 모두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왜 멀쩡한 초대기업들 세금을 불필요하게 깎아줍니까? 여러분은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취한 그 부자 감세 정책으로 혹시 이런이라도 이익 부족 보셨습니까? 어때 경제 좀 좋아졌습니까? 살림 좀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다. 심지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수출 기지들 해외로 옮기게 됩니다. 장기 투자 계획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제품만 산다는 게 국제 협약인데, 국제 표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8%밖에 없어서 한 개 기업 집단에 쓰기도 부족해요. 5년 후, 10년 후 해결될 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내에 생산기지를 둔 수출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살기를 바라면 그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 권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쟁만 막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위험한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일 전쟁 날 게 걱정된다는 중동 다음으로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건 한반도다. 이렇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왜 투자하겠습니까? 유럽에 하든지 미국에 하든지 딴 데다 하겠지요. 평화 문제는 그래서 곧 경제 문제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거 어깨 힘주고 우리 군사력 세니까 한번 덤벼봐. 말폭탄 던지면서 군사적 대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이거 경제를 망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다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를 국익 중심으로 해야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쉽습니다. 대외 기업 활동을 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관계가 나빠지면 그 나라 국민들이 한국 상품을 사질 않아요. 그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기업 활동하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결국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기업들의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경제 영토가 줄어들어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손해를 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살림이 나빠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평등한 그냥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이 정말 글로벌 단위로 세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국제 투자자라고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투명한 사회에다 투자하지 이거 예측이 불가능한 독재국가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런 독재국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똑같으면 공정한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 합리적인 나라, 투명한 사회 그런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외교 안보에서 실책을 거듭해서 고립되는 거, 한반도가 평화지대에서 위협지역으로 전쟁 위험지구로 전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왔던 이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선진 대한민국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런 식으로 훼손돼서 세계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받으면 우리들의 미래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도 정말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행사하는 그 엄청난 권력, 그들이 쓰는 그 엄청난 돈, 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돈이다. 그거는 바로 내 돈이다. 내가 맡긴 나의 권력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일꾼과 대리인의 그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주인을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을 가해하고 주인을 억압하는 그 도를 벗어난 권력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일꾼들 대리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니 너희가 나의 권력을 위임받아 지난 2년간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영희 후보가 전에 171표 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 역시도 그 정권에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선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멈춰 세우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남영희로 바꿔주는 것은 남영희를 국회의원 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찾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남영희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대양을에 출마합니다. 남영희. 여러분, 전에 171표로 떨어졌다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0.73%라고 하는 이 미세한 차이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려 23%에 해당되는 4명 중에 1명은 대선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2 중에 1명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투표하지 않는 3분의 1이 넘는 약 40%에 해당되는 그 국민들이 결국은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들한테 그 권력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한 세력들이 이해할 수 없게 그 다수의 그 의지를 배반하고 소수 기득권자들 편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감세 정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재정정책, 서민들을 핍박하는 재정정책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하면 다수 시민들, 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횡재세라도 걸어서 재정을 더 확충한 다음에 다수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재정 지출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때 다수로부터 선택받아서 권력을 장악한 그들이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소수 기득권자들의 편을 드는 이유는 압도적 다수가 권력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한 권력과 그들의 지지를 합치면 언제나 기득권자들의 몫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 모두 연락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에 든 핸드폰 그 안에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에게 투표하라고 권해서 그들이 투표하면 최소한 3명 중에 1명은 새롭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힘이죠. 그 당 말고 진짜 국민의 힘, 주권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면서 남영희 후보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니까 전국에서 우리 동구, 미추홀, 을 지역에 계신 분들, 아는 분들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저기 북해도에서 이 지역에 아는 사람 있으면 꼭 투표하라고 전화하고 문자 주고 카톡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표를 가진 그런 국민이 아니라 200표, 300표를 행사하는 특권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주인이 됩니다. 실천해야 주인 대접받습니다. 엄하게 주인의 위치를 지키고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이렇게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의 일꾼들이, 우리의 대리인들이 진정 국민과 국가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내일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고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법원에 불려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못 올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이익이 따릅니다. 권력을 나쁘게 사용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치를 바꿔서 자기 땅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 사라고 곧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땅값 확 올릴 수도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누군가가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얻었다.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조용히 느끼지 않는 사이에 스멀스멀 빠져나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디에 부동산 투기로 해서 땅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하다못해 교통난에 고통을 받든지 소음 진동 때문에 피해를 받든지 거기가 소외되는 불이익을 입습니다. 어떻게 재산과 이익이 갑자기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부패하고 그 권력은 견제하지 않으면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돌립니다. 지금 누구는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뽑은 거 맞습니다. 우리는 일 열심히 잘할 사람, 국민을 충직하게 받들 사람, 국민이 부여한 권력,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국가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 사람을 대리인으로, 일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과 일꾼들은 가끔씩 국민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충직한 일꾼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 나라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4월 10일에 잘 준비된 남영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에) 꼭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표 차로 남영이 떨어졌다는 소리 안 듣게 좀 해주세요. 한번 바꿔서 써보시라니까요. 똑같은 사람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쓰지 말고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시켜서 여기도 기회를 한번 줘보고 저기도 기회를 한번 줘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잘못하면 바꾸고 그래야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충직한 일꾼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자. 대표님 오늘 몇 군데 뛰고 오셨어요? 숫자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대표님 10군데 넘게 뛰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열나 뛰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 너무 힘드실 텐데 자 우리 사실 이 유세차에서 박찬대는 연호해도 되는데 대표님 연호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죠. 예. 맹성규도 연호하면 안 되나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연호를 저 박찬대에게 모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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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맹성규 의원님과 함께 김성주 의원님과 함께 모두 더불어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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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우리 대표님 마이크 넘겨도 되겠죠? 네, 연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박찬대가 뭐하고 있나 했더니 이렇게 놀고 있군요. 제가 안 그래도 전국 상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시간 쪽에서 지원을 다니고 있는데 박찬대는 걱정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역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국에 수십 곳의 박빙 지역들이 초접전지가 있는데 사실은 연수가 앞도 당 지지율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의 참여 또 주변 분들에 대한 투표 동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이 해주시겠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박찬대가 혹시 기회를 잃으면 다 여러분들 손해 아니겠습니까? 4월 10일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좀 더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리인들은 의당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도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과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 행정을 했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을 했는지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질 않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은폐하다 못해서 해외로 무슨 보조대사를 임명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나,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란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기본에다가 국민들이 먹고 살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역할 아닙니까? 민생 노래 부르지만 그 민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나쁘죠? 그냥 저절로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대한민국만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일본한테 충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5위를 자랑하던 무역 흑자 국가가 이제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됐습니다. 정부가 대체 그동안에 뭘 한 것입니까? 외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순방이 민생이다 이러면서 정말 전 세계를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이 다니셨는데 결과는 외교 폭망이었습니다. 국가 간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점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그냥 외교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대외 활동, 수출 시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대외 환경이 나빠지니까 기업 수익도 나빠지고 그게 결국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의 삶도 민생도 나빠진 것 아닙니까?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게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힘자랑하고 말폭탄 던지느라고 남북관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도 분명한 문제지만 강력한 국방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하고 참고 대화하고 그래서 평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 좋습니다. 싸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겼다고 칩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안보 능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확률이 1000만분의 1일지라도 정말로 가능성 희박한 일일지라도 1000만분의 2로 높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가 너무나 결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 문제는 전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이유는 이 한반도가 국제사회가 볼 때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 잠시 전쟁을 멈춘 휴전 중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군사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엄습하면 그러면 국제 투자자들은 한반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왜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최근에 매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반도가 평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건 한반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나라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가 내에서 국가 단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 단위로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그런 나라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재화가 진행이 돼서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인권이 침해되고 법률 적용은 불공정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이 불안정한 나라 그런 사회에 투자하겠습니까? 경제는 불안정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교 문제도 한반도 안보 문제도 민주주의 문제도 전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기착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권은 2년 동안 외교 다 망쳤지요. 한반도에 평화 위기를 불러왔지요. 국제사회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공식 연구 발표할 만큼 이 나라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경제 정책 자체도 엉망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나라 주권자고 1인 1표씩 행사해서 다수가 이 정권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권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수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 먹고 살기 어려운, 정말 소비 여력조차도 없어서 소비도 못하는 그런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골목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마치 코로나19 때 우리가 지역화폐로 1인당 20-30만원씩 지급해서 그때 한 6개월 정도 경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동네 골목이 살았고 정말 허기진 국민들 잠시나마 허기를 떼었습니다. 그 돈 어디 사라진 거 아닙니다. 결국 경제 활성화돼서 세금으로 다시 거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온갖 재정 지출 다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거,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연구원 과학자들이 그 생계비로 지원받는 연구개발 예산, 소위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우리는 IMF 때도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그 연구개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아니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렵지만 자식들 좀 잘 사는 길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놈 팔고 밥 팔아서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모가 흉년 들어서 형편 어려워졌다고 학교 그만두고 집에 와서 논이나 매라 밭이나 매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있는 그 연구개발 예산, 그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이 먹고 사는 그 예산을 5조 2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나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생계비 대줄 테니까 이 나라에 와서 연구해라, 이런 유혹을 받고 해외로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면서요. 세수가 부족해서 이런 필수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준 권력으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수천억이 부족하다고 예산 다 삭감했는데 수십조 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 소수 몇몇을 위해서 수십조 원의 세금을 삭감해 줬습니다. 이 중에 부자 감세에서 득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뽑은 권력인데 왜 그들은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소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불경기에 서민을 위한 재정 지출은 줄여서 소비가 위축됐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바람에 그들은 유보금을 더 늘려서 은행 예금 잔고만 늘어났습니다. 돈이 더 안 돌게 돼서 경제가 더 나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그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권력 행사를 하고도 다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국민 다수가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 0.73% 사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때도 무려 23%에 해당되는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66% 넘으면 엄청 많이 하는 거라면서요. 결국 3분의 2가 투표하는 게 이 국가적 목표가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포기한 주권, 그들이 포기한 권력은 중립지대에 남아있습니까? 그 다수가 포기한 권력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힘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만큼 그들의 권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들 이익에 반해서,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특정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진정 우리라는 사실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권력에는 이익이 따릅니다. 감시하지 않으면 사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을 향해서 그 권력을 탄압의 수단으로, 억압의 수단으로 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겪고 있고 과거에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4월 10일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표지로 확실하게 경고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에 박찬대 일 열심히 잘하는 이 공사구별 잘하고 공익을 위해서 한 점 흐트럼 없이 잘 해왔던 박찬대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화기를 열어서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해 주십시오. 주권을 포기하지 말라고 공고해 주십시오.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한 권력, 여러분을 위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권력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직한 일꾼으로 일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 하시오. 네, 저도 개항에 가서 우리 지역 구민들 인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부여한 권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을 잘했으면 당연히 권력을 연장시켜 줬겠죠. 국민들이 흔쾌히. 그런데 끊임없이 사익을 추구하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선거 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습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로 호소하기입니다. 읍소 작전. 여러분, 이때까지 속았습니다. 그들의 그 눈물의 시효가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선거하는 날까지입니다. 선거하는 날이 지나면 그 눈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 과거대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우리 국민들은 눈물 때문에 일부 그들의 그 실패를 용인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또다시 그들은 큰절 읍소하면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번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성이 착해서 남들이 흘리는 눈물에 동정하고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약자들의 눈물, 억울한 눈물, 서러운 눈물을 그 눈물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 악어의 눈물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악어는 눈물을 흘리는데 먹이를 먹을 때 목에 잘 넘어가라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그 실패, 권력 남용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그 눈물, 이번에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번에도 그 눈물에 속으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수천 수만 배에 해당되는 눈물을 여러분이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을 동정하시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 실패, 국정 실패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흘리는 눈물들,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전재산 날리고 빚덩이 올라앉아서 이 세상 확 떠나버릴까 이런 고민하는 그 피해자들, 그리고 월세 이자 감당 못해서 하루하루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흘리는 그 눈물, 그런 눈물에 동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방치해서 국정이 더 망가지고 이 나라 살림이 더 악화됐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회를 잃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흘리게 될 그 아픔의 눈물을 생각하십시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 투표하면 이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투표해야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를 부탁합니다. 명성기도 잘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표님 한마디만 할게요. 대표님 한마디만.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좀 살려주세요. 청년들 때문에 망했다 했잖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살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부탁합니다.